2025년 5월 7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어제 제가 여기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되돌림이 오지 않고 다시 내렸다. 그 얘기는 시기적으로 끝물이거나 가격적으로 끝물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 가격은 끝물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점에서 한참 올라와 있으니까 가격은 끝물이 아닌데 시기적으로 끝물이면,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막판 누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여기가 ABC가 W, 그 다음에 WXY가 X, 그 다음에 YXZ로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복합 조정 ABC를 마치고 나서 반드시 급등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장 끝날 때쯤 보인 이 양봉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내일 장이 열리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내일 모레 계속 이제 올라가는 급등만 남았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로 얘기 드렸던 게 여기가 삼각형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다. 마지막 파동이 WXY여서 어제 공부방에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일반 영상에서는 이게 너무 디테일이 많아서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파동, 삼각형 파동 카운팅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게 WXY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감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저점 갱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다행히,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점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온 파동이 A, B, C, D, E, A, B, C, D, E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파동을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감했다고 얘기하기에 딱 애매한 구간에 와 있거든요. 여기지 않습니까? 5, 6 구간. 모르죠. 아직 마감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파동을 봐야 되는데 다시 내려온다면 여기가 A, B, C, D, E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A, B, C였으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걸 찾으려고 중간에 그렇게 부더니도 제가 터미널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터미널을 못 찾았어요. 다 여기 표시해 놓은 게 터미널 찾느라고 애를 썼던 흔적인데 결국 터미널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WXY, ABC, ABC로 내려온 파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여기서 그래서 삼각형으로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딱 5, 6 구간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포지션 들어가는 거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자, 그런데 여기는 일단은 마감한 걸로 보인다. 내일 아침에 이제 장이 열리면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마감을 했으면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은 이 파동입니다. 그죠? 여기 이거잖아요. A, B, C, D가 여기서 맞춰고 이 바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초단기 조정, 어제 요거 얘기 드렸던 건데 초단기 조정은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관점은 초단기 조정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단기적으로 급상승 남아있고 중기적으로 고점 넘기고 나서 조정이 내려올 겁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 단기적으로 급상승이 뭐 일주일 아니냐, 중기는 6개월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단기, 중기, 장기라고 얘기 드린 거는 순서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급상승을 해서 이 고점을 갱신할 거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A, B, C, D, E를 맞췄으니까 강세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되돌림이 올 거고, 그 되돌림은 5, 6 구간까지 올지 618을 넘길지 아니면 382만 넘기고 호빗 삼각형으로 할지 그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고점 갱신하고 나서 조정이 올 거고, 그 조정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으로 이어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현재는 여기 A, B, C, D 마치고 이 파가 이제 올라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은 뭘 믿고 이러는지 굉장히 내려오는 거를 바치고 있는 이런 양봉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나스닥이 떨어지는 거를 지금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0.5도 오지 않고 조정을 마치고 382만 건드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하셔가지고 포지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동 움직임은 5, 6 구간까지 오지 않고 382만 건드리고 올라가는 호빗 삼각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파동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받을 타이밍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격 조정을 안 받고 얘네들 지금 시간 조정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시간 조정 어느 정도 받고 382 정도까지 건드리고 났을 때 단기 조정이 끝나면 중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거고, 상승을 하면 바로 고점 갱신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고점 갱신하러 올라가면 에너지가 고갈되겠죠.
그렇게 에너지가 고갈되면 바로 내려오거나, 만약에 이게 2파였으면 다시 고점을 구경하지 못하고 내려올 거고요. 2파가 아니고 C파면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있는 터미널을 올린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면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파동은 마감된 걸로 보고요. 그러면 WXY, XZ로 올라가는 파동으로 보고, 이 파동이 마감이 되는 건데, 이 파동이 만약에 마감이 되었으면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이 파동이 이제 마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되돌림이 와야 되거든요.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만약에 되돌림이 오지 않는다면 또 이제 끝물 마지막 숏스퀴즈가 나는 상황인데, 현재 숏스퀴즈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다 그 숏 잡아놓고 있었다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이 작살 난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았으면 위에서 막판에 숏스퀴즈 나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올라갔다가 마무리하고 내려오면 결국은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되돌림이 왔다가 다시 이 파를 올린다. 만약에 숏스퀴즈가 나면 그거는 C 파동에서는 안 납니다. 숏스퀴즈는 감마스퀴즈는 거의 대부분 2파 막판에 나기 때문에, 숏스퀴즈나 감마스퀴즈가 보인다, 그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2파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이제 스퀴즈 나는 패턴 봐야 아니까 그 패턴을 보고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동 움직임을 봤을 때 호비삼각형이 나오면 그에 준하는 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겠다. 파동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파 A, B, C, D, E로 진행 중인데, 그 2파가 마치면 마무리, 2파 끝에서 만약에 숏스퀴즈가 나면 2파 확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때 픽업을 할 수 있고요. 그러지 않고 올라가다가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 고점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금리 인하는 아마 올라갔다가 2파 마치고 숏스퀴즈 나고 감마스퀴즈 나고 고점에서 흔들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그때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달러 약세, 위안화 평가 절상, 그 얘기가 나오면 무역수지 개선, 이런 표현들이 신문지상에 도배가 되면 실제로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미국장은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니까요.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자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근데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큼 무슨 일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순서가 문제죠. 무역 수지 개선이 먼저냐, 금리 인하가 먼저냐. 근데 그 충격 없게 하려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 먼저 하라고 얘기하는데, 페드는 그럴 생각이 없죠. 그 순서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 또는 재정수지 개선 지표가 나오거나 무역수지 개선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유동성은 빠진다. 그러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가격이 빠진다.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빠지고,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일단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지금은 파동이 계속 올라갈 모습으로 굉장히 시간 조정만 하고 가격 조정은 별로 할 생각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파동이 D파냐 아니면은 상승하는 2파가 시작된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기에는 2파가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있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얘가 이 5파 시작점을 건드림과 동시에 아마 터져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이 내부 파동 A, B, C, D, E로 진행되는 파동일 수도 있고, 여기서 파동을 마치고 2파 A, B, C, D, E를 올리고 있는 파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안에 변변한 터미널이 하나 없었어요. 요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팅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만약에 A, B, C 여기 터미널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터미널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빼박 C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A, B, C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없어요. 여기 터미널을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기도 안 잡혀. 그러니 얘가 지금 이렇게 A, B, C로 나왔으면 얘는 아직 마감 안 된 거예요. 근데 마감 안 됐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물론 있긴 있는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그런 힌트조차 안 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라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니 여기 마감한 것처럼 일단 어쌔을 하고 여기서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감한 걸로는 일단 1차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시작을 한 건지 아직 안 한 건지 판단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터미널이 있거나 여기 터미널이 있거나 그랬으면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랬으면 거의 ABC예요. 그리고 D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그런데 위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파동, 여기 파동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길래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여기 궁금해서 한 번 더 열어봤습니다. 자, 여기거든요. 이 파동이 여기 지금 터미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멀 임펄스죠. 노멀 임펄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ABC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내려온 파동이 여기까지가 그냥 연결된 거다. WXY가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게 ABC가 되거든요. 그리고 DE 다시 또 ABCDE 하면서 내려왔다고 보면 마감인 거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WXY로 밑에까지 쭉 내려왔다. 그러면 ABC인 거예요. 내려온 게 WXY다. 그렇게 보면 이 파동이 ABC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터미널 없이 이거를 그렇게 묶을 수가 있나? 여기서 ABC로 끝났고 DE고 계속 이제 ABCDE로 내려오는 거지. 그게 가능한가 싶기는 해요. 그런데 터미널이 없으니까. 터미널이 있으면 여기서 ABC였으면 빼박이죠. 그러면 ABC인 거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얘기하겠는데 여기 앞만 찾아도 터미널이 없으니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건드리기 전에는 모른다. 건드리고 나면 상승으로 진행했다고 확인을 하는 거다. 그전에는 unknown 팩터가 있으니까, 여기 터미널이 없으니까 그거는 알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터미널이 있으면 어떤 모양인가 하면요, 여기 있는 얘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A, B, C, D, 그 다음 E가 여기까지 내려. 미친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은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깰 것 같진 않아요. 유지를 할 것 같대요. 그냥 살짝 건드리고 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안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터미널이 안 만들어진 게 아닌가. 만약에 다시 내릴 놈이었으면 여기서 터미널을 만들었을 거다. 그런데 없는 거 보니까 마감한 것 같다. 그래도 이 5파를 건드릴 때까지는 이 파가 진행되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확인하는 거는 이 5파를 건드리고 나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이 파가 시작된 걸로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중기적으로도 고점 갱신을 하고 그때까지 올라가면 이 파가 마무리될 것 같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불규칙 확산을 두 번 한 게 됩니다. A, B, C, D 다시 여기서 올렸다가 A, B, C, D, E를 해서 아마도 나스닥이 종점을 찍을 때, 고점 갱신할 때 비트코인도 갱신을 하고 테슬라도 갱신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파동들이 이제 고점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내려올 때 손바뀜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 2파 진행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고점 갱신하고 나서 내려올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 강의 안내 영상입니다. 펀더멘탈 강의가 책을 보고 봐야 되느냐, 책을 안 보고도 바로 봐도 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은 책과 펀더멘탈을 동시에 시작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5초봉 카운팅 하시고 파동 카운팅을 5연장 터미널 그 컨셉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펀더멘탈 강의를 보실 때 책을 보시고 보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시간을 내서 시작을 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